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명청의 건국과 발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청의 통치체제 확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청의 중국 통치 방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과거 중국 송나라 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중국 화북 지역을 차지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금나라는 몽골에게 한번 박살났고 조용히 지내다가 17세기가 되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팔기제를 바탕으로 여진족을 다시 통일하고 후금이란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당시 명나라는 이 금나라의 경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진족이 뭉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분열 정책과 회유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여진족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1616년 국호를 대금이라고 하고 여진족을 만주족으로 계칭했습니다. 똑같이 금나라라서 지금 요때 세워진 금나라를 후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누르하치는 청나라의 군사제도인 팔기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후에 이 후금이 나라 이름이 청으로 바뀌었을 때 그를 청태조라고 칭했습니다. 누르하치의 힘은 팔기제라는 군사제도가 바탕이 되었는데요. 팔기군 제도는 수렵을 바탕으로 한 니루, 즉 화살이라고 불리우는 소규모 군사 조직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팔기군은 8개의 깃발을 사용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고요. 1601년부터 1615년까지 이 팔기군이 완성이 됩니다. 만주족 8기는 물론 나중에는 몽골족도 8기를 구성했고요. 한족 출신으로 역시 8기를 구성해서 총 24개의 8기군이 존재했죠. 그 수를 합치면 약 15만 명의 정예 부대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청나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대 황제인 홍타이지, 즉 청태종은요.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로서 누르하치가 죽고 난 다음에 후금의 칸으로 등극했습니다. 만주족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몽골 지역까지 평정했죠. 그리고 1636년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바꾸고 황제 즉위식까지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조선을 침공하여 삼존도의 굴욕을 안겨줬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병자호란이죠. 그리고 명나라를 몇 번 침공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요. 다시 정리해보면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변경했고요. 몽골과 조선을 굴복시켰습니다. 다음으로 3대 황제 순치제입니다. 순치제 때는 명나라가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자 베이징에 무혈 입성하면서 손쉽게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청나라가 중국에 들어오려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산해관을 뚫어야 했는데요. 당시 산해관에는 오삼계라는 명나라 장군이 방어 중이었습니다. 청나라의 베이징 입성에 희를 준 인물이 바로 이 오삼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조금 소개해주자면 명나라 장군이었고요. 만리장성 길목인 산해관을 청으로부터 잘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홍타이지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래 하고 스카우트했지만 나는 명황제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러나 이자성에게 베이징이 함락되고 황제가 자결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청나라와 손을 잡고 베이징을 탈환했죠. 그 이후에도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평서왕에 봉해지면서 삼번이라고 하는 세력 중 하나가 됩니다. 자꾸 오삼계 하니까 삼계탕이 먹고 싶네요.
청나라의 전성기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3대에 걸친 130여 년간이었습니다. 먼저 강희제를 살펴보면 강희제 때 3번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진압하는 데 성공하면서 중국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습니다. 3번, 아까 오삼계 때도 잠깐 소개했는데요. 3번의 난을 소개하자면 번은 울타리라는 뜻으로 청해, 중원지배에 공을 세운 한족 장군 오삼계 상가이 경정충에게 번을 내어주고 통치권을 부여했죠. 그런데 강희제가 번의 폐지를 강행하자 오삼계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때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에 저항하며 타이완으로 티티해서 명나라 부흥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역시도 진압했습니다. 또 이때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넘어서 청나라와 국경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두 나라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서 국경선을 확정 짓기도 했습니다. 바로 네르친스크는 이쪽이고요. 이 조약에 의해 확정된 국경은 지도를 통해 확인하시죠. 옹정제는 군기처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모든 정보와 정책 결정권을 황제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군기처에는 황제의 측근들이 소속되어 정책을 협의하고 황제를 보좌했습니다. 걸륭제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정복 활동에 나서서 몽골, 티베트, 신장 등을 정벌하며 최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청나라 전성기 영토입니다. 그리고 걸륭제 때 주변국과 조공 책봉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최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만주족의 청나라는 한족을 어떻게 지배했을까요? 청나라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하게 함께 사용했습니다. 먼저 강경책을 살펴보면 변발과 호복, 즉 만주족의 헤어스타일과 옷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청나라나 만주족을 비판하는 사상은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문자의 옥은 문자, 즉 사상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만주족을 비판하는 책은 금소로 지정하고 만약 이러한 책을 쓴 사람이 있다면 바로 감옥행이었죠. 바로 이것이 문자의 옥입니다. 반면 회유책도 실시했습니다. 청나라는 만한병용제를 실시하여 주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도 계승했습니다. 과거제를 시행했고요. 명나라 때의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의 특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청의 지배체제 속으로 흡수했습니다. 또한 사고전서 등 대규모 편찬사업을 실시하여 한족 학자들을 우대하고 중국 문화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대규모 편찬사업은요, 중국 지식인들한테 야, 우리 비판하지 말고 여기에나 집중해 라고 해서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청나라의 쇠퇴는 백령교의 난과 같은 한족의 반란이 발생했고 특히 팔기제의 한계가 노출되면서부터였습니다. 백령교를 설명해 주자면 남송 이후에 성행했던 신흥 종교였고요. 불교와 미륵사상을 결합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나라 말기 홍건적의 난 역시 백령교도가 중심이 되어 일으켰죠. 청나라 가경제 때 이 청나라의 탄압에 반발하여 한족이 백령교를 중심으로 모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팔기제의 한계를 설명해 주자면 팔기군들은 직업군인들로서 지배집단을 이루었죠. 그런데 걸륭제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전쟁할 일이 없고 생활이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전력 강화에 별로 신경을 안 쓰기 시작했고 팔기군의 전력은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편전쟁,
태평 청국운동 등에서 이 팔기군은 번번이 패배하면서 오합지졸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청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청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